지금 이제 보수 개편 보수 개면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바로 최근에는 또 국힘당 21% 지지율 어쩌고 얘기하고 그냥 하여튼 온통 그냥 동네북입니다. 그냥 보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내세우냐? 이것은 당 내외가 의견이 일치합니다. 당 내외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친윤청산, 내란청산, 친윤청산, 내란청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친윤청산, 내란청산 하면은 그러면은 친윤청산, 내란청산 안 하면은 그럼 윤 대통령이 실권자로서 마치 그냥 옛날에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라든지 누구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배후 실력자로 실제로 선거운동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상황이 될 거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그런데 그렇게도 그냥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렇게 카리스마가 엄청나고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보수 정당 내에서도 국힘 정당 내에서도 지지율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친윤청산, 내란청산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도대체? 말이 아니 윤 대통령이 이미 그냥 물러났고 지금 상당히 여론 안 좋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났는데 무슨 힘을 그렇게 쓸 거라고 계속해서 무슨 청산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이제 결국은 그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세력이 윤 대통령 이제 있은 후로 어떤 개인에 이렇게 쫓아서 그렇게 해서 있던 세력인가 하면은 그게 아니죠. 개인 원래부터 있던 세력인데 구심점으로 이제 구심점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되었을 뿐이지 원래부터 있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는 오히려 보수 세력 그러니까 아스팔트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했을 때 그때도 영입하려 제야 그런 쪽을 보수의 리더로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영입도 아니지만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했었죠. 근데 그러진 않았죠. 이제 상당히 수정주의적인 그런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근데 하여튼 이 세력을 떨궈내야만 이제 떨궈내야만 보수도 승리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다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거 어떻게 떨구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근데 탈당했잖아요. 탈당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따르면 바깥 세력이지. 근데 왜 자꾸 이러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그런데 한동훈 기타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어쩌고 이제 결별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지겹죠 이제. 아니 무슨 이미 선거 전에도 아니 이미 다 힘 잃고 다 쫓겨난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그러냐. 근데 요 세력과 결별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보수 진보 구도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럼 이 세력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걸 중요한 거 얘기하니까 칠판을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이 결국은 그렇게 결별하고 그렇게 하라는 세력, 결별하라는 아스팔트 우파, 과격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반중 심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극우파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세력을 이뤘다 뿐이지, 무슨 뭐 폭력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무슨 인간을 동물과 같이 그냥 인종차별주의하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의 뭐 무한 경쟁만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극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속칭 극우라고 얘기하는 되는 건 뭐냐면은 좀 이제 진영적으로 좀 이제 코너에 몰렸다든가 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파를 좀 옛날식을 그대로 지킨다면 아주 옛날도 아니죠 사실. 예, 그냥 해방 후 건국 6.25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진영 논리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영 논리를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6.25 때 어땠습니까, 우리? 응? 반중 친미 아주 절대선이죠. 중공호랑캐 6.25 때 그 손을 넘어가지고 침략해온. 절대선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보수 세력, 이게 김대중 정부가 있기 전에는 보수 진보가 사실 따로 없었습니다. 전체 국민 전체가 50년 동안 한 정권 아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이제 과격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 외에서 좀 더 탄압도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지. 이제 어떤 나라 전체가 가운데에서 둘로 쪼개져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을 한쪽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중공 오랑캐하고 유엔 미군을 편을 들었던 이쪽이 이제 이 중원을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중원이란 건 뭐냐? 우리 역사상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 우리 역사상으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문화, 기타 등등으로서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왔었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던 정권이었습니다. 전부 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다 그랬었고, 그러다가 노태우, 김영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냉전이 해체되니까 노태우 대통령 곧바로 국방외교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과 다 교류를 듣고 오히려 상당히 친중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죠.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생긴 다음부터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쪼개져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기존 주류에서 이렇게 상당히 벗어난 사람들, 이 나라 전통 과거를 되도록 엎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보 정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 했지만 이전은 옛날과 달리 이제 이쪽 완전히 해양 편향의 이쪽만을 이데올로기 지상 가치로 얘기하는 거. 이제 중원의 이쪽은 다 이룬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MB 대통령은 워낙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으로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이후 계속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안 나오죠. 계속 나왔다가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후광으로 다 됐지만은 결국 탄핵되고 전부 이렇게 소수 세력이 돼서 전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꾸 그런 세력들이 어떤 이 중원 전체가 아닌 이 나라를 무조건 해양으로 붙이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중국은 오랑캐 정권 그걸로 시작이 됐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명나라 아니라 이제 원나라 청나라 때도 초기에는 유목민의 오랑캐 정권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나라가 계속 지속되면은 오히려 한족화 돼가지고 중화 민족화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 공산당은 상당히 오랑캐적인 성격이 솔직히 좀 있죠. 이제 어떤 전통 비주류가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뒤엎고 차지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한족화가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외국에서 뭐 외교하면서 어떤 보통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위인의 어떤 이야기를 인용하면은 폼이 나잖아요. 자기 혼자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하기는 워낙 힘드니까 어떤 과거의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듯이 나도 그렇게 한다. 근데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언제 마크스 레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사마광, 사마천이 뭐라고 했고, 사마광, 어떤 소동파가 뭐라고 했고, 하여튼 그렇게 자체의 고전, 그걸 가지고 항상 인용해서, 손자병법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당연히 한족화가 된 거지. 그게 무슨 오랑캐입니까? 이미 넘어갔고, 그리고, 그런, 이렇게, 형식만 그렇게, 선거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정거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는 주석 선거도, 그것도 선거를 하고 봐야죠. 이제, 간접선거,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저기들도 간접선거 이제, 투표를 해서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떤 냉전 때는 완전히 공산주의 진영, 자유 진영 이렇게 아예 벽을 치고 그냥 왕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과 북한을 딱 벽을 치고 왕래도 안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전선이나 아니라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그 벽을 뚫으면은 냉전 시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이 벽을 뚫으면은 여기가 약간만 이렇게 돼도 당연히 좀 미국에서 이렇게 이거는 전쟁이 벌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냉전 그거 없애고 자유 왕래합니다. 물론 어떤 진영 간의 대립감이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뭉치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인도가 미국 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러시아의 가스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 살려주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제각기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긴장과 싸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럼 중국, 러시아 이런 거대한 대륙 국가하고 바로 마주서 가지고 저 멀리 미국과 유럽 그쪽 서방의 편을 우리가 꼭 들어주면서 편을 들면서 우리가 지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러면 상당한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냉전이 끝났다고 항상 유화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긴장 그리고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그것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것 좀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마 기반에 기독교 계통이 세력이 있는 건데, 그건 다 아시죠,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 세력이 좀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처럼 어떤 토착화, 우리나라 토속 가치와 토속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돼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반을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어찌 보면 이제, 그건 마치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정착돼서 어떻게 되면 그게 바로 천주교죠. 유럽의 다신교 제우스 신이 있고 여러 헤라 신, 여신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체계에 맞추게 유럽의 정서에 맞추게 바꾼 게 천주교 가톨릭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천주교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은 근데 한국이 그럴쯤 하려다가 성경들을 자꾸 쉽게 쓴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좀 그냥 두리뭉실 좀 틀린 듯 이렇게 막 자꾸 고쳐졌고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오로지 영어나 히브리어 이런 쪽 성경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 들으려면 그냥 오로지 그냥 딱 하늘과 땅 차이 그런 이제 교역자 지시만 따라야지 일반인들은 성경 읽어본 데는 의미도 없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속 미국화를 시키죠. 이제 영어를 쓰죠. QT라는 말도 쓰고 그냥 무슨 아무튼 그냥 영어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설교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사람, 미국의 훌륭한 사람 그런 얘기 맨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국화 하나 해서 그런 쪽으로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향으로 잡혀있으니까 시가 달라져도 기독교 세력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착화된 그게 아니라 어떤 중심 뭔가 좀 에너지를 얻으려면 미국을 오가고 미국에서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가 그래야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남미 동맹 군사 이런 거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도 완전히 미국에 더 가까워요. 국민 대부분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떤 상류층 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지 일반 국민 대부분이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 미국을 미국에 가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세력이 유지되는 그게 반드시 제가 말하는 무슨 무슨 재계 상류층 이런 일부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력 자체가 미국에 우리나라가 가까이 달라붙어야만 그 세력이 유지되니까 아무리 냉전이 해체되고 아무리 그냥 중국 러시아에서 이득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 다수가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그래야 되니까 결국 이 세력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계속해서 보수 우파라 이제 그리고 이제 건국 당시에 그런 이제 반공산당 반중공 이런 거를 계속 연장시켜가지고 그런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것이 의외로 이제 광화문에 모이고 그러면 세력이 큰 거 같지만은 국민들 전체 투표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쁘니 이쁘니까 그냥 좀 미안해도 그대로 있어요.
전체 이제 좌우파에서 이렇게 뭐 이념적으로 구분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진영적으로 그러니까 해양 이쪽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게 만약 제외한다면은 그 소위 보수 정당이 이쪽을 정말 결별한다면은 이쪽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정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김영삼 노태우 정권처럼 이걸 차지해가지고 물론 이제 좌파 정권과 실력 대결, 그 실력이라는 게 뭐 진짜 힘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능력 정말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쪽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LGBTQ 무슨 그 과격 노조 이런 쪽으로 이제 밀어버리고 이런 상식과 그냥 어떤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분명히 이쪽 하려면은 그리고 당연히 외교상에서도 균형 외교하고 그리고 가까운 중국, 러시아 이쪽을 전혀 이제 긴장 관계 두지 않고 물론 북한하고도 쓸데없는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죠. 이런 걸 하는 그야말로 외교 면에서는 이 진보 정권이나 뭐 그런 쪽보다 전혀 불리한 게 없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게 보수가 살아나는 것.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꺼졌나?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얘기하기를 좀 두려워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반중심이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는 건데 그 균형 얘기하고 이제 어떤 진영 냉전 완전히 하고 없애고 그런데 몰라요. 그렇게 하면 또 지원이 없어지는가 어디 미국 그런 데서 그건 말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아니 이 주부심도 없는 진짜 윤 대통령이 정말 그 아스팔트 우파의 이제 패권 그 리더를 계속 힘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걸 계속 그러니까 계속 들먹여. 이제 좀 그만 들먹이고 진짜 어찌 너무 불쌍한 사람 그냥 이제 감옥 갈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과연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그게 그런 겨울 동안에 그렇게 시위하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생활인이고 자기 생업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긴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소수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어디 운동 세력은 계속해서 얘를 지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냥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어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죄를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여생을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제 대통령 맨날 싸우고 맨날 감옥 가는 거 그만 보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제야에서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 세력이 계속 유지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세력과 해야 되냐 어떤 특정 개인으로 자꾸만 부르지 말고 그 리더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전광훈 목사라는 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처음 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과 긴장.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처음엔 안 그런 것 같았었는데, 예, 북한도 강경체 안 쓰고 미국 냉전 이데올로기도 별로 안 할 것 같이 그랬는데 아마도 뒤에서 자꾸 이렇게 기왕 정권 잡았으니까 그쪽으로 좀 가라 하고 아마 많이 압력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그러고 인수위 하자마자 자꾸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랬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그러니까 뭐 대결 구도를 자꾸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그렇다면은 국힘이 그렇게 이런 이쪽하고 이제 결별이 한데 말이 그러니까 결별 내란 뭐 그런 냉전 세력하고 잘 승산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 이런 뭐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 근데 뒤로 나눠져도 한 똑같아요. 솔직히 이준석 이 사람이 뭐 더 이념 중도가 아니라 진영 중도적인 행보를 보여준 게 있나요? 오히려 그냥 국힘당 초기부터 그 우크라이나를 가고 우리나라가 무슨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완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 대통령도 좀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순준성이 먼저 이 우크라이나 가서 그랬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오히려 중국에 그냥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나는 중국 외교 그쪽하고 당당하다. 기부스 뻗대고 뭐 그랬었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취임식 때 인사하러 온 중국 서해삼위 인사한테 그냥 꾸벅잘 인사하면서 전혀 그냥 권위주의적이지 않게 대해줬죠. 그러면서 초기에는 다 그랬는데 하여튼 오히려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기왕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네 분파 세력이 더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그런 세력들이 자꾸 또 이제 그냥 영향력을 주는 거죠. 집권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슨 냉전 분위기를 자꾸 가고 이제 지금도 다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의 접경지 주민이 그렇게 역얼복걸하는데도 북한하고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서로 그냥 시끌시끌 방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풍선도 날리고 허가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그냥 계속 불필요한 긴장을 갖고 우리가 북한에 먼저 관심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돼. 북한 안 하고 그냥 이제 지내면 되는 거지. 지낼 수 있으면 지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먼저 손을 풍선 날리는 것도 관심 두는 거잖아요. 왜 관심을 자꾸 둬요? 그러니까 북한에. 거기서 도발을 하고 그런 데 맨날 관심을 두고 대책을 해야지만. 풍선 날리는 것도 일종의 도발인데 그거 왜 자꾸 해야 되니 말이야. 그래서 또 뭐가 남았나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긴 안목의 보수 이제 불과 30년 전의 상황, 50년 전의 상황, 6.25 때를 유지하는 거가 보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해서 6.25 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는 사람들을 이제 지금 그분이 극우 우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500년 전과도 있고, 좀 우리 민족 2000년 혹은 5000년 그런 것을 계속 잇는 그런 쪽이 진짜 보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수라면서 그러니까 조상 폄하하고 일제 일본이 우리 구해줬다 그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개차반 나라였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냥 불만스러운 반골 혁신 진보 그러니까 그런 세력 좌파 세력이죠. 그러니까 근데 비록 이제 박정희 정권은 쪽은 상당히 이승만 모선에 비해서는 좀 계급적으로 아래고 그런 정권이라고 봐야죠. 이제 그 전까지 좀 전통 양반적인 주류적인 정권이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주된 지지계층과 주된 것은 전부 다 그대로 2000년, 5000년 왔던 우리 민족의 중심이 그대로 가지고 가던 정권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물론 노태우, 김영삼 그때 지지율이 20-30%, 30%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김영삼과 노태우 이게 다 합하면은
다 전통 주류라고 볼 수 있고, 그쪽 세력들이 다 이제 군말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있던 시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류 보수가 회복되려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래야 된다, 이거니까. 그 주류 보수를 다시 품어야. 그러니까 이게 좌파하고 딱 반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국민 대다수 주류를,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의 명목으로 품는 것이 진보의 명목으로 품는 것보다 더 유리해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걸 벌써 뉴라이트 옛날에 할 때 다 좌파에도 팔아먹었잖아요. 뉴라이트 그거 할 때 항상 그 전에 민족 진영이 원래 보수 그 진영으로 있었던 건데, 이철승 선생 그런 분이 있던 민족 진영. 네. 그런데 그걸 승계하지는 않고 그 뉴라이트 그럴 때는 좌파들은 민족이라는 모호한 걸 가지고 그런다. 회원시킨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족 나부랭이 없고 이제 글로벌 허브 그냥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해양 세력하고 이제 같이 그러면 되는 거다. 그게 보수다 이거죠. 네. 글로벌 민족 진영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 민족이란 말을 그냥 다 좌파에다 준 거죠. 그 민족 그 얘기하면 뭐를 연상하게 만들었냐면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그걸 포기했죠. 안 하죠.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정말 이승만 김구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 민족 진영에서 했던 그런 민족하고는 다르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은 백두혈통이잖아요. 백두혈통. 그러니까 여진족 그런 북방민족 그런 주의입니다. 한국의 어떤 전통 민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마치 민족 얘기를 갖다가 북한 전유물 그 얘기하면 친북 이런 식으로 몰고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을 갈라서 그것이 이제 외세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말하지만 이제 윤석열 무슨 내란 세력 이런 건 이제 끝내고 그런 이제 일시적인 이름 이건 벗어나서 정말로 진짜 분명히 정의되는 그런 이름으로 분명히 정의를 내려가지고 내란 세력인지 무슨 친일 세력이니 그런 얘기는 이제 끝내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저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더 단적이 하면 토착외구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쪽 세력을 그야말로 보수해서 이제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면은 희망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구호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무슨 친윤 내란 이런 쪽에서 벗어나다 그러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해양 일본도 기독교 친미 일본도 그냥 일본 그런 어떤 친일 옹호 친일 그렇다고 반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친일 옹호 이런 식의 그런 조각을 이제 완전히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어떤 아주 적극성이 있고 강한 팬덤이 있어야 기반이 있는데 또 이쪽 중간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세력화시키지 않고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시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그런데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이슈를 내걸면 됩니다. 민족성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 회복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자, 이제, 그대로 된 나라가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정신적인 면으로 제대로 된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걸 해야 이제 앞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 세력과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말 진짜, 그냥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국민 대다수 중간에, 사실, 이게 실체는, 이게 어떤 성향, 이념 성향이라든 무슨, 어떤 지역이, 외교 성향으로만 보든 간에, 국민의 이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응? 국민 성향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가운데가 불룩하게 있는, 정규 분포? 이런 거지, 현재의 정당 구조처럼, 우리나라 국민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 중원을 차지하는 용기, 근데 이 중원이란 게 어정쩡한 그런 이데올로기 무슨 크리멍텅한 그런 거가 아니라 분명한 이슈, 분명한 주장을 가지고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제 민족적인 회복이고 이제 그냥 모든 그런 거를 이제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구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